서울 고검장까지 지내셨었는데 얼마 전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지금 사표를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성윤입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 고검장까지 지내셨으니까 뭐 검찰총장만 안 해보시 다 해보신 것 예.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고초를 많이 겪으셨죠.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예. 근데 사표는 언제 수리가 안 됩니까? 사표 수리 여부는 법무부 의지에 달려 있는데요. 예, 그래요. 이제 그 관련 규정상 공무원이 그 징계 절차에 있을 때는 사표 수리가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징계 절차에 있습니다. 예, 징계 절차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제가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5가지. 예. 책에도 잠깐 나왔던데 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제가 그 김학의 아, 씨 그 출국금지에 관여하고 예. 기소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킨 게 그게 불법이었다. 예, 예. 예. 그거 제가 거기에 관여하고 예. 또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서 징계 하나. 그다음에 윤석열 전 검사 그 징계한 거 있습니다. 예. 그 징계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예. 자료를 법무부 요청에 따라 준 것인데 그것도 징계 사유다 이거 징계 들어가고 또 제가 조국 장관 그 북 콘서트에 제가 초청돼서 가서 바로 덕담을 했는데 예. 그것도 징계 사유다 아, 하고. 그것도 징계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북토크에 초청돼서 갔는데 조 장관님도 오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조 장관님 오신 게 아니고 장관님 3분 다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 장관님 오신 것만 문제 삼아서 또 그것도 징계 사유. 또 오늘 여기 왔다 해가지고 또 징계 사유가 추가될지도 모르죠. 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도중에는 사표가 수리가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법무부에 따라서 그 앞으로 사표를 내고 뭘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 근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징계 정직 2개월 받았는데도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아, 그때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제도의 운영이라는 게 아, 약간 사람에 따라 다른가? 이런 의심이 들게 하죠. 그러네요. 정직 2개월을 받고 그때 사표를 내고 대선에 출마를 그렇죠. 예, 했었던 예,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은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찍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있지. 예. 이 정부에 찍혔다 해가지고. 이 정부에 완전히 찍혔다. 있지. 예. 아니 근데 계속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뭐. 계속 있고. 예. 예. 지금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내신 거에도 꽃 이야기만 쭉 나오다가 나중에 예, 말미에 윤석열 정권에서 고초 당하신 것들 예. 짧게 나오더라고요. 예. 중간에 좀 짧게도 나오지만 가끔 이렇게 검찰 정권의 무도함도 막 표시하고. 그렇죠. 예. 또 제가 수사재판 받는 그 심정 예. 이를 썼고요. 꽃은 무죄다라는 걸 쓴 이유가 예. 그 이제 제가 그 법무연수원 생활을 하면서 법무연수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18만 평 정도 되고 낮에는 그 구내식당 가면서 2,000원짜리 식사를 하고 또 저녁에는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굉장히 그 넓은 산책을 많이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야생화도 보고 옛날부터 봐왔던 그 야생화 자료를 모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꽃이 주는 그 총칼보다 강한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고 또 지금 그 무도한 정권에서 힘든 분들 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의 책을 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2심에서 김학의 출금지에 관여하고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잖아요. 예. 거기서 무죄가 됐는데 그것도 무죄 나왔잖아요. 예. 무죄가 무죄를 받고 든 느낌이 꽃이라는 게 이제 무죄의 희망을 주는 거다. 그래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또 퍼뜩 이제 무죄 받는 순간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훈 대령이나 조국 장관이 재판 받는 분들도 좀 마음이 쓰이고 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꽃은 무죄라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 이런 취지로 쓴 겁니다. 근데 고검장까지 하셨는데 검사장 하시고 그 나오셔서 혹시 이제 사표를 내셨으니까 예.
본인 생각에는 검찰 개혁을 하고 싶다. 예, 어떤 분야에서든 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할 수 있습니까? 검사 출신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과거에 검찰 개혁이라는 게 되게 피상적이고 구호에 그친 측면이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검찰 개혁의 속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죠. 근데 과연 이분들이 정말 검찰 개혁의 본질을 알고 주장했을까? 최근에서야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수많은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하고 또 검찰 출신들이 뭐 금감원이나 또 방통위에 진출한 걸 보고 검찰 정권이 된 걸 보고 아 이게 피부로 좀 이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실체를 좀 느끼게 됐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실체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검찰이라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이 어떤 모습인가를 역사적으로 뒤집어 보면 따라가 보면 과거에 식민지 시대에는 총독부에서 소수의 검사를 통해서 지배를 했죠. 예. 그때는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됐어요. 해방 후에 그냥 잡아가둘 그렇죠, 수 예. 있었죠. 예. 심지어 경찰서장이 부서장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영장주의가 적용이 됐는데 이 영장주의가 적용되다 보니까 검사가 주도권이 놓치게 됐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고 이승만 정권이 약하니까 다시 친일경찰을 쓴 겁니다. 예. 친일경찰이 그 과거의 독립수사를 인권 탄압한 습관이 또 못 버리고 그걸 또 인권 탄압하니까 국회에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친일경찰을 제어하기 위해서 검사한테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한테 그렇죠. 영장 예. 청구를 경유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 검사 영장 청구 경유제. 음. 그러다가 이제 쭉 오다가 5.16 때 헌법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군사 정권을 합리화시키고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됐고 예. 소위 육법당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서 증거를 조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강기훈 유서 대피의 사건이죠. 예. 2000년대 들어서는 검찰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선택적 수사를 한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촛불 당시에 그런 검찰 개혁의 요구가 빗발쳤죠. 예. 그 후에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두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하면서 검찰이 오만해졌죠. 스스로 이제 권력화되고 예. 국민과 괴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게 기득권과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거예요. 예. 결국 검찰을 개혁하는 문제는 이런 임시적인 제도를 과도기적인 제도를 민주적인 통제장치로 통제제도로 통제해 두는 겁니다.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 겁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랄지 기소랄지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예, 어떤 거를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 작년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양평 공영지구 수사 관련해서 경찰에서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에서 그 김건희 씨 오빠의 영장을 막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물론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검사로만 단일화돼 있지만 청구돼 있지만 이런 것도 헌법 개정 사항이 서지만 이것도 영장 청구를 1차 수사기관에 주는 것이 어떠냐.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 성립할 수 있도록 예. 유지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경찰과 검찰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도 줄 수가 있습니까? 가령 뭐 관세청이든 국세청이든 원하는 쪽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제 생각은 예. 지금 뭐 검찰 개혁을 제가 그리는 모습은 민주적 통제 방안이 뭐냐? 예. 바로 견제와 균형인데 예.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입니다. 공소관이 그 역사적 연원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검찰은 수사 지휘하거나 기소하게 하고 경찰도 수사 지휘하되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한테 수사를 모두 맡기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나누는 게 맞다. 아, 경찰도 예. 경찰도 분야별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분야별로 나누는 게 맞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경찰도 경찰 내부에서 좀 견제가 이루어질 그렇습니다. 수 있도록. 그러면 관세도 관세경찰, 네. 무슨 국세도 국세경찰, 뭐 이런 식의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겁니까? 현재도 특사경이 있긴 합니다. 예. 있는데 경찰 내에도 분야별로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면 지금처럼 경찰이 비대화돼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많이 비판을 많이 안 나오게 되죠.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는 기소 독점주의로
검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한 20개 곳 정도에서 20개 곳의 권력기관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금 기소를 만약에 준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현재 검찰하고 예외적으로 공수처에서 검사나 판사의 고위층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그렇죠.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거죠. 이런 범위를 넓혀줘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공소권이라는 게 이 약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또는 기준에 맞는 어디에서는 조그마한 범죄를 크게 처벌하고 예. 또 어디에서는 조그마한 작은 큰 문제를 작게 처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예. 균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반론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예. 한국처럼 학연과 지연이 발달한 이런 나라에서 예. 공소권을 퍼뜨렸다고 쳐요.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어렵겠지만 네다섯 곳 정도의 공소권을 줬어요. 예. 기관에 줬는데 그게 다 이제 사법연수원 출신들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다 검찰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알게 모르게 전화를 해. 그리고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예.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형님? 뭐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처리해줘. 예. 아니면은 야 그거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게 상상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인간사니까 예. 인간이 현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협조 법조 환경은 사법연수원 단일 체제가 아니고요. 다양한 로스쿨의 출신들이 있으니까. 법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로스쿨 도입 취지거든요. 수절주의를 깨자. 그다음에 다양한 직역에서 로스쿨 가게 해서 국민들을 소통하는 법조가 되게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말씀하신 취지가 그런 뒤에서 이렇게 음흉하게 이렇게 이런 결정들이 오도록 만들려면 예. 바로 견제와 균형에 의한 사법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보시기에 검사들이 아니 저도 이제 KBS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 굉장히 좀 힘드실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가 예. 그 KBS가 야 이건 썩었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사들 일반 예. 후배들까지 포함해서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다수의 검사들은 예. 검사 2,300명이잖아요. 예. 대다수의 검사들은 오늘 또 국민들을 위해서 양심껏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묵묵하게. 예. 그러나 몇몇 안 되는 소수의 특수통 패거리 검사들이 정말 검찰 장악하고 있으면서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깨뜨리고 또 대다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의 명예를 자긍심을 잃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시각은 침묵하는 다수, 당신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자들도 이제 기레기라고 욕먹는 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침묵하면서 그쪽으로 쓱 썰리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른 척 하고, 그냥 뭐, 나는 내일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형사부에 있으면서 나는 내일도 바빠.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되면, 권력을 잡을 기회가 되거나 승진할 기회가 되면, 그때는 또 아닌 것처럼 또 행동을 하는, 또 국민들에게 배신을 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되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그렇죠. 예. 말씀하시니까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검사들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게 인사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검사가 과거에 검사를 마치고 그 로펌을 갈 때도 무슨 보직을 거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공무원들도 인사에 물론 예민하긴 하지만 그렇죠. 검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사에 예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걸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강제 무건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 지금 하나회와 비견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검사들이 저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니 특수통 검사에 의해서 장악됐다. 그렇게 똑똑한데 왜 특수통 검사 몇 명에 의해서 장악되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똑똑한 사람들이 소수에 의해서 장악되나? 그 소수라는 게 검찰이라는 게 요직이라는 게 있어요. 요직이 있고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거나 또는 언론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보직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장악하게 되면 나머지 검사들은 난 조직에서 밀렸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 검사와 기득권이 어떤 그 연계됐다, 유착한다라는 말씀을 모두에서도 예. 하셨는데 그 기득권 중에는 언론도 들어갑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네. 검사들이 또는 검사장들 또는 뭐 지검장들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사건을 맡아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 대충 어떻게 기사에는 나오고 그게 내 승진이나 내 성과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게 좀 어떤 계산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나요? 이제 다 그렇진 않는데 특히 특수통 패거리들이 수사 방식이 그렇습니다. 예. 수사만 하는 게 아니고 언론과 함께 가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겪은 얘기를 직접 그러니까 형사부는 잘 플레이를 안 해요, 진짜.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지. 예.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비속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바리 사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걸 뭐 할 수가 없지. 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게 수사를 할 때 예. 제가 겪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김학의 아까 사건 예, 기소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 수사 당시 경험을 보면 수사하면서 그 수사 내용이 누구 조사했다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요. 아,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아는 사람들이 예.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다가 예, 자꾸 실시간 보도가 되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다가 점점 더 이게 보도가 되면 이제 가족들도 혹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절망을 하게 돼요. 수사기관의 입장에 보면 그걸 노리는 거죠.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자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어. 예. 그리고 뭔가 위로부터 압력이 있었어. 네.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한 거야.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랄지 윤석열 한동훈이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계속하면 네. 국민들도 이제 점점 그걸 믿게 된다.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 네. 이제 낙인 효과라 해가지고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낙인 효과가 되고 그런 젖어들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제 당사 입장에서는 그걸 방어하다가 언론을 방어하다가 자기 정작 본인 사건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까지 자기를 믿어주지 않게 되는 결과 좌절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성규 씨 사건이죠. 그렇죠. 네. 언론의 차이가 정말 수사기관이 아는 내밀한 얘기가 보도가 되고 언론이 그게 조리돌림을 당하다 보면 자기는 진짜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저조차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수사기관하고 이 언론을 했을 때 폐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득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법조라는 게 아시겠지만 검찰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법조 기자들은 이 서로 스스로 취재해서 이거 쓰는 것보다는 받아쓰기에 능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예, 기자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수사와 같이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그걸 철저히 활용한다. 철저히 활용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활용하는 측면이 예, 있다. 예. 근데 검사들은 그런 특별한 어떤 뭐랄까요 교육을 따로 받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론에 어떤 사건이 크게 나오면 그게 내 성과에도 내 승진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선배들은 저렇게 됐구나. 예. 저렇게 잘 됐구나. 라고 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일종의 문화입니다. 수사는 예. 그렇죠. 일종의 문화인데 예. 수사는 이게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예. 이거 어깨너머로 도제식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수사할까요? 물어서 배우는 거죠. 도제식으로, 실습식으로. 그리고 수사는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언론과 함께 가는 수사도 배우는 거죠. 특별히 예. 윤석열 검사나 한동훈 검사 그 윤석열 사단이 하나에 비교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인이 있고 정치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있고 정치 검사가 있을 텐데 정치 검사들이라고 규정을 하신 거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 검사들과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제가 그 네. 어떤 한겨레인가요? 어떤 그 신문에 그 논설을 봤는데 예. 그게 이제 검사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예, 검사들과. 예, 예. 예. 뭐냐, 9가지 정도 특징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특히는 언론을 잘 활용하고 또 언제 언론을 풀어야 할지 정확한 타이밍을 잡고 타이밍도 잘 잡는다.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지 이런 걸 상황을 잘 뒤집는다. 그다음에 결속력이 강하다. 이게 검사라는 것만 떼어놓고 보면 거의 어느 정치 세력이라고 볼 정도로 강한 이런 집단을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했던 기사를 봤거든요. 몰려다닌다. 그렇죠. 이게 몰려다닌다. 것보다는 이게 패거리 문화라는 게 예. 이게 이제 옛날 추미애 장관이 그 주장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런 사건을 독식하면서 이름을 내고 그 보직은 서로 이게 주고받고 나눠 갖는 이런 그렇죠. 걸 그게 몰려다니는 예, 거죠. 그런 거죠. 예. 이런 것에 능한 집단을 바로 그 이제 그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독립적으로 어떤 사건을 판단하려면 위에 상관이랄지 자신의 이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하나회처럼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 뭐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이 흔히 늑대, 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예. 예.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예. 예. 외로운 늑대가 되는 게 훨씬 검사스러운 거 아닙니까? 검사가 애로운 늑대가 되면 예. 우리 검사사에서는 조직 부정자로 이렇게 조직 부정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비판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러면 사실 들개들처럼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몰려다니면 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비유를 하자면 사실은 기자들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검찰의 과거에 옛날부터 보자면 공안, 특수, 이거를 또 다 거친 사람들, 거기가 이제 쭉 이렇게 승진하는 코스가 또 따로 있었고, 언론 같은 경우도 법조, 국회 출입, 정치, 예. 청와대, 이렇게 해서 쭉 특파원에서 쭉 승진하는 코스가 따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보면 그 혼자 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고 예. 대개는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끼리 몰려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다가 지금도 보면 법조 출입 기자들이 예. 윤석열 정부 그 검사장일 때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예. 그때 이제 법조 출입 기자나 법조인 클럽에 회장했던 분들이 또는 뭐 총무했던 분들이 예. 그 높은 자리에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사장도 하고 계시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비슷하단 말이지. 예. 예, 그 몰려다니는 그 습성 자체가. 예. 예. 뭐 안 그랬던 사람들은 또 그냥 외로운 늑대로 계속 사는 거고. 검사장님은 제가 예. 이제 검사장님이라고 불렀긴 합니다만은, 예. 스스로를 어떻게 보세요? 꽃은 무죄다라는 책을 썼는데, 예. 예. 몰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외롭게 지키는 예. 사람입니까? 몰려다니려면 어떤 표현 제가 이제 들었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사들이라는 게 술을 먹지 말고 예.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완벽하다 생각하지 말고 불완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항상 경청해라. 그다음에 검사 전체 조직의 발전이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위해서는 검사 한 명 한 명의 개성신장, 본인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를 하자. 제가 이걸 세 가지를 늘 강조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제가 검사 시절에는 부장 때까지 저녁을 안 먹었어요.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을 안 먹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는 그 시간에 연구를 하자는 취지인데 예. 소통을 하기 싫어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보면 우리 사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로운 늑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외로운 늑대가 돼버리셨네. 그래도 저는 소통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점심시간이면 항상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돌아가면서 식사하고 또 이렇게 티타임을 늘 갖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저녁에 아주 늦게까지 술 드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서초동에서는.
아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기자 생활 28년을 했기 때문에, 예. 예.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서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드시죠. 예. 예. 그리고 뭐, 오늘까지 있으면, 오늘 12시까지 넘겨서 또 이 집에 있으면 내가 얼마 줄 거야 라는 내기를 할 정도 였다라고 하는데. 가서 안 드셔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집에 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그런 어떻게, 뭐랄까요. 술 먹고, 그래서 형 아우. 예. 이게 어떤 좋은 조직 문화처럼. 그건 좋은 인간사에서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게 뭐, 폭탄주 마시고, 그런 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언제 일합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렇죠. 정말 대부분의 검사들은 예. 그 기록 보고 또 낮에는 그 사람 오시는 분들 그 관계자들 사건 그렇지. 관계자들 얘기를 듣고 그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 부족합니다. 예, 엄청 부족할 예. 텐데. 네. 그 수사 기록 보고 사람 만나고 뭐 엄청 피곤할 텐데. 예. 그러면 조금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고 다시 뭐 출근하고 예. 뭐 이 방법이 돼야 예. 그래야 그게 공무원의 삶이지. 근데 마치 그렇게 2차, 3차까지 가서 술을 먹고 어울려 다니는 게 어떤 본인의 출세에도 좋고 승진에도 좋고 그게 검사스럽다라고 또는 기자스럽다라고 느끼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건데 예. 90년대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술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맞아요. 또 술 못 먹는 놈이란 말이 있어요. 이상하지만 예. 죄송합니다만 예. 술 못 먹는 사람은 일도 못한다. 맞아요. 이런 등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95년에 입사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기자 사회에서도. 예. 제가 그래서 술을 술을 제가 지금 안 마시는데 예. 술을 못 마셔가지고 응급실에 4번을 갔어요. 네 번째 가서 응급실 혹시 술 드시고 응급실에 가보셨습니까? 응급실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제가 4번째 응급실에 갔는데 예. 폭탄주를 못 먹는 술이 몸에 받지도 않고 예. 잘 먹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이제 먹으면 집에 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은 아내가 이제 응급실로 저를 데리고 갑니다. 응급실 가면 제일 중요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심장이 안 뛰거나 이런 거 제일 중요하고 예. 초응급 환자고 예. 그 다음에 피가 무슨 많이 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술 취한 환자는 한쪽에 밀려나요. 그래가지고 옆에 한 서너 명 앉아 예. 술 취한 사람 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막 전화하고 또 술 취해가지고 주사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다 듣고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예. 인터넷 그 응급실은 인턴들이 와서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럼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런다. 예. 수액만 놓아주면 바로 괜찮아지잖아요. 예. 안 놓아줘요. 심전도 검사해야 된다. 무슨 다 MRI 해야 된다. 복잡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날이 환하게 되고 새벽 되면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예. 진짜 가만 안 있겠다 해가지고 예. 제가 일 못해도 좋으니까 일 못한 날 평가 봐 좋다. 술을 그거를 안 먹었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게. 네. 김건희 디올백 수사, 예.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해야죠. 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예. 수사 핵심은 예. 김건희 씨가 디올백 수사를 받았냐, 예. 왜 받았냐 아닙니까? 그 받은 거는 지금 영상으로는 확실히 나오고. 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보관은 하고 있다. 예. 어떤 분은 예. 몰카 피해자니까 예. 뭐 이게 몰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예. 경찰이 뭐 제가 속도 위반이라든가 무슨 뭐 신호 위반 가서 경찰이 찍었다. 저 모르게 찍었으니까 제가 범칙금 안 낸다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몰카했다. 예. 예. 그거는 그 수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고 다만 또 어떤 분은 함정수사라고 하잖아요. 예. 함정수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상. 이게 마약수사에 많이 거론되는 건데요. 범죄 의사가 없는데 이게 범의가 없는데 그렇죠. 범위를 유발하는 범위 유발행위 있고 원래 범죄 의사가 있었는데 아. 기회만 제공하는 기회 제공행위 있어요. 예. 이거는 범위 유발행위는 불법으로 봅니다. 예. 기회 제공은 불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최 목사가 디올백을 가지고 가고 예. 그 전에 카톡으로 뭐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예. 하니까 아무 예. 말 없고 예. 그다음에 와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예. 받았을 때 예. 그거는 범죄다.
저는 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분명히 다 아실 거고 예. 저는 그거 요즘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도이치모터 특검을 거부했잖아요. 예. 재의결과 떠나서 재의결 여부나 상관없이 이 디올백 사건뿐만 아니고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그 코바나 콘텐츠 예. 이걸 모두 국민적 의혹이 있는 범죄적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부부 종합특검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예. 그 장면 이게- 좋은데요? 이게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그 과거에 검찰이 아니고 지금 검찰은 어떻게 됐냐면 정점에는 윤석열 검사가 있죠. 그래서 수직적인 검찰이 됐고 금융위원회, 금감원 또 방통위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 갔잖아요. 예. 명실상부간 검찰 정권이 됐어요. 이 검찰 정권에서 보면 김건희 씨 관련이나 용산 관련해서 수사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여야 수사를 하더라도 균형을 맞췄죠. 예. 문재인 정부 때 출범 6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그렇죠. 구속영장 청구한 적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검찰은 어떻습니까? 용산이나 김건희 씨 관련 수사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반면에 정권 출범 후에 주야당천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러면 밖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특검으로 바로 시정해야 됩니다. 모든 사건들을 주가 조작까지 아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종합특검으로. 더군다나 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특검 에너지가 더 커졌다. 특검을 요구한 에너지가 더 커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사유화 논란도 검찰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친일적인 대한우파가 정치를 주름잡고 있는 걸 봐요. 이 대한우파에 의한 정치도 회복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불공정하다는 인식,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 이런 불공정이 해결되면 결국은 검찰 개혁이 되는 거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곧 민생이다, 경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이 아니고 예.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입니까? 김건희 씨가 예. 한 행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라는 게 윤석열 전 검사가 특검 시절에 부부 공동체, 관계 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기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에 의한 범행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 그 그렇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일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시절에 그것과 관련해서 말을 했잖아요. 예. 예. 뭐 손해만 보고 다 팔았다. 예.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관여한 정황이 지금 다 증거로서 재판 과정에 나왔죠. 나와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랄지 여러 가지 게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대통령도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이니까 예. 소출은 안 되지만 수사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러 지금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령 뭐 경찰의 내사 보고서가 나온 그 이후 시점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예. 왜 계속 이 관련된 사건이 덮인 것처럼 보인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예. 그 뒤에 어떤 검사가 있는 게 아닌가? 예. 또는 검찰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특검이 된다면 예. 그 부분도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관련 범죄니까요. 예.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 특검법에 예.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특검보다는 훨씬 더 넓어지게 되네요. 폭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 국민들은 지금 과거에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서 70% 정도가 찬성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좌절됐잖아요. 국민들은 과연 김건희 씨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해요. 그렇죠. 정치가 뭐냐. 제가 페이스북에 사직의 변을 쓰긴 했지만 정자정야라는 하는 것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라고 국민들이 특검법을 만든 거죠. 네. 또 자기 아내를 수사하라고
통과시킨 국민들이 통과시킨 법을 거부했어요. 저는 이게 사직의변에서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중앙검수장이 있는데 저한테 제 아내나 제 가족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고발장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 수사할 수 없다거나 제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조리상 상식적으로 제가 그걸 회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 하더라도 그렇죠.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상식이죠. 그렇죠. 예. 이게 보편적 상식이라고 정의로 생각합니다. 예. 헌법상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 야, 저거 직권 남용 아니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너무 심하게 남용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정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법률적으로는 뭐 그렇게 충분히 뭐 거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모든 권한에는 예.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을 지금 현재로는 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서 안 될 거는 같은데 예. 앞으로 국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입법권으로 반드시 해야 되죠. 이게 입법권으로 반드시 해야 시대 된다. 정신이고 정의이고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사단 청산에 최선봉에 서겠다라고 하신 뜻도 결국은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 입법권으로 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예. 이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이런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제가 사직을 한 이유도 윤석열 전 검사를 30년 동안 봐왔고 윤석열 검사의 무도함도 또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도 많이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서 예. 이게 정의를 실현하는데 뭔가 보탬이 되겠다. 쓰임이 되겠다.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직을 하게 됩니다. 사표가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예. 시기 안에 받아들여지면 국회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세요? 뭐 제가 쓰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저는 이 검찰을 개혁하고 또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제가 어떤 쓰임이라도 제가 다 달게 받겠다. 국회를 가든 못 가든 간에 예.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은 꼭 성사시키고 싶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벌써 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제가 뭐 드릴 말씀 많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해왔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말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검찰 개혁을 완성해서 예.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또 제가 강조했던 김건희 씨 부부 종합특검, 예. 디올백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도이치모터스 모두 국민적 범죄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모두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 이게말로 시대 정신이고 보편 상식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쓰임 있는 것은 노력할 거고 예. 이 모든 것은 우리 목표를 위해서라면 나머지는 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네요. 예.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 예. 한번 추진해 봅시다. 예,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